예. 어, 지난 시간에 그 신인득과 김응손, 그러니까 신인득이 연호궁의 제기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보도청에서 조사를 받고 장무랍이 김응손에게 팔아 넘겼다는 내용까지, 그것을 이제 형조의 조사에서 뒤집고 번복하고, 그것이 이제 왕에까지 올라가서 순조가 화를 내면서 이게 도대체 자백이냐 발뺌이냐라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포교를 형조에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교들의 말에 그 당시 뭐 수사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신인득을 체포하게 됐고 뭐 했다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제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 포교가 형조의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도둑질, 절도라는 것은 미끼들이 소개하는 말을 듣고 단서를 잡아서 체포하는 법이다. 우리도 뭐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장무랍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마약도 그렇고 절도도 그렇고 뭐 체포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끼가 아까 정보원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절도 사건이 일어나면 미끼들의 소개하는 말을 듣고 단서를 찾는 법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장동에 사는 그 임장이라고, 그 당시 아마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동장이나 뭐 그런 역할 비슷하게 하는 그 당시 그 지역 뭐 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흥손이라는 사람이 신인득이 좀 수상하다. 뭐 그러면서 그 뭐 기와 같은 것도 내게다 팔더라, 그런 진술을 들었다. 그리고 같은 장동의 주민이었던 김치성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궁궐에 살던 이제 이조이, 여기서 조이는 이제 여성을 뜻하는 대명사인데요. 이조이라는 여성도 그랬고, 이제 김치성이라는 주민도 그랬고, 신인득이가 이놈이 어쨌든 뭐 기와 같은 걸 팔아서 좀 용돈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갑니다. 그래서 이 포교들은 이제 이 셋한테, 그런 이 미끼인 세 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셋을 다 불러요,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서 불러서 신인득에 대해서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틀림없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약속했던 미끼 값이 있었어요. 대가죠, 대가. 30냥을,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냥의 미끼 값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 중에 20냥을 약간 선불 비슷하게 지급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전부 완료가 되면 나머지 10냥을 주겠다고 아마 약속을 했겠죠. 근데 이 30냥이라는 돈이면 뭐 지금 우리가 화폐와 똑같이 이렇게 뭐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면포가 15필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고요. 쌀로 치면 4섬, 4가마니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고액이죠. 이런 절도 사건에 이 정도 미끼에게 줬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미끼들을 운용하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이제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교들은 자기들은 또 변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신인득을 그 미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러다가 자기들은 되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제 모순되는 표현을 하죠. 부드럽게 아주 물었다라고 하면서 들보에 매달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팩트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들보에 매달은 건지 아무튼 들보에 매달아 이제 캐물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뭐 수사가 길어지니까 자기들은 잠깐 나와서 좀뭐 정리하고 쉴 때 딴꾼들이 맡아서 지키겠다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땅꾼들이 중간에서 뭐 그 사이에 땅꾼들이 맡아 지키겠는데 그 사이에 땅꾼들이 무슨 장난을 쳤는지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핑계를 아마 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교와 딴꾼이 약간 역할을 분담한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중에 기록에 남는 진술들은 다 포교가 받지만, 그 사이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은 다 딴꾼을 시켜서 미리
다 조작을 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역할 분담하고 땅꾼끼리도 자기 전공 분야면 전공 분야, 아는 분야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뒤에 신인들을 붙잡아서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김홍손을 지목하길래 김홍손을 붙잡아 와서 질문하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길래 자기들은 믿었다. 그러니까 뭐 땅꾼들이 중간에서 장난친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죠. 사실은 이게 뭐 진술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자기들은 뭐 중죄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건데, 사실은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포교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은 감추고 땅꾼들에게 이제 떠넘기려는. 아까 땅꾼들도 그랬잖아요. 뭐 액수를 얼마로 할 거냐, 뭐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땅꾼들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나서.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조에서 다시 포교를 불러요. 미끼 얘기는 그 전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 미끼 같은 이런 미끼가 소개했다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인제서야 하느냐, 진작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앞으로 기찰할 때 미끼가 이제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사 못한다. 미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미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앞으로 수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미끼 얘기를 안 했다라는. 그러니까 미끼에 의존했던 포도청의 실태, 수사 실태, 이런 것들을 자인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형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뒤에 이제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대장까지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당시 이제 월봉 3등이라는 처벌을 내려요. 이건 뭐냐면 월급을 3개월 동안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좀 뭐 감봉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 당시로서는 뭐 작은 형벌이 아니죠. 포도대장은 뭐 사실은 직접 가담했다긴 힘들지만 관리 책임을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교는 고문했던 사실, 그리고 거짓 자백한 죄를 물어서 형문한 뒤에, 그 당시는 형문이라는 게 뭐냐면 형장을 치면서, 그러니까 매를 때리면서 이렇게 신문하는 걸 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곤장을 친 거죠. 매를 치고서 각각 처음에는 되게 벽지로 보냅니다. 평안도, 하나는 평안도 위원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하나는 함경도 길주, 서울에서는 가장 먼 곳들이죠. 그러니까 귀양지로서는 뭐 가장 먼, 물론 더 멀게 보내면 저쪽 뭐 섬으로 보내는, 흑산도라든가 섬으로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먼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나중에는 이제 약간 뭐 정상 참작이 돼서 경상도 남해와 전라도 강진으로 바뀝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그 중죄죠. 그 지역으로 이제 귀양을 보낸 것도. 또 이제 신인득에 대해서는 절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아요. 절도는 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인득에 대해서는 절도죄는 묻지 않지만 수직 못한 죄를 묻습니다. 즉 원래 정당직이라고 했잖아요. 그 건물을 지켜야 되는데 네가 훔치진 않았지만 도둑질을 당한 죄는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처벌을 하고요. 김흥손에 대해서는, 김흥손은 사실은 그냥 장물합의 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되게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김흥손은 참 가슴 아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땡이었던 건지 어쨌든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말고 미끼였던 이제 김치성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한 뒤에 처벌하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조정에서 이 사건이 상당히 좀 그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딴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조정에서 뭐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었겠지만 이게 어쨌든 수면 위에 올라왔으니까 딴꾼을 좀 단속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딴꾼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왕이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지들, 그러니까 유민들 비슷한 노숙자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었거나, 그런 거지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도둑으로 처벌되었던 부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도 성과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들이 평소에도 포교의 앞잡이, 즉
경찰에 끄나불이 돼서 포도청에 끄나불이 돼서 도성에 폐단을 많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뒷배가 있는 거죠. 포도청의 뒷배를 믿고 막 시장 같은 데를 누비면서 막 위협해서 장사꾼들한테 이제 약탈하고. 왜냐하면 이들한테 밉보이면 순간적으로 이 딴꾼이 그 장사치들한테 도둑으로 누명을 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폐단이 많이 되고 있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딴꾼들은 그 자체가 약간 뭐 절도 전과자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그 불황자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막 그 상인들은 아주 이를 가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무고한 백성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억지로 도적을 만든다든가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거 하고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 언급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폐단이 심하니까 앞으로 딴꾼을 영원히 금지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왕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딴꾼은 이제 영원히 이제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단 결론은 나는데 지금까지 이제 땅꾼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뭐 땅꾼의 출신이라든가 처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땅꾼이 없어졌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땅꾼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딴꾼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20년 뒤에 헌종 때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1847년 헌종 13년에 별감을 폭행한 사건이랍니다. 별감은 그 궁궐 안에 있었던 그 관서 중에 뭐 장원서라든가 뭐 액정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어떤 뭐 정원 같은 걸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궁궐 안에 심부름 같은 것들 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액정서나 이제 장원서인데 거기에 소속돼서 각종 이제 행사 그리고 막 그 차비라는 표현 쓰거든요. 우리 뭐 빨리 어디 갈 차비해라 하잖아요. 뭐 준비하고 미리 그런 것들 다 차비. 왕이 이제 움직이는 공간이니까 거기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뭐 돗자리도 깔고 뭐 차일도 주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공사 같은 것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나 세자가 어디 행차할 때 이렇게 호위하는 역할 이런 것도 이 별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에 궁궐에 소속된 그런 이제 하급 뭐 잡직들이죠. 근데 이 별감 서상복이라는 인물, 또 김상복, 또 그밖에 다른 별감들까지 얘들이 각각 이 서상복과 김상복 각각 다른 사건으로 각각 그 포교가 거느린 딴꾼 무리한테 폭행당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별감도 딴꾼들한테 얻어맞고 저쪽 별감도 딴꾼들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포도청에서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별감들을 뭐 액정서에 소속된 뭐 하례다 해서 액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례를 구타한 잡다한 부류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꾼은 이제 잡다한 부류 8명을 잡아서 그다음 이제 곤장 30대 찍을 치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정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약간 그 권력기관끼리 약간 그런 암투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막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아주 그 신사적인 거고요. 예전에는 아주 그 국가기관끼리 특히 국가기관의 가장 말단에 있는 존재들끼리 이제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기관이 더 그리고 뭐 우월하다 뭐 그런 힘의 다툼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그런데 이거를 또 위에서 이제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약간 그 대장 그 자기 기관장의 직급이 낮은 기관이 많이 당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별감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궁궐 소속의 그런 그 하급직인 별감하고 포도청의 포교랑 다투는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뭐 대통령실의 말단 직원이라든가 뭐 경호처의 뭐 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과 경찰이 싸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툰 일로 이 별감들이 포도청에 난입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경찰서에 난입한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포교를 붙잡아서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포도청이 바로 포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이 포도청에
들이닥쳐서 포교들을 꽁꽁 묶어서 막 구타하는 그런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별감들이 이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 소속이면 더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경찰서 말단 경찰보다. 그러니까 위세를 많이 부렸던 모양이에요, 별감들이. 그래서 막 포교도 그러니까 자기 안방인 포도청에서 막 별감들한테 얻어맞고 있으니까 이 포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교들이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근데 뭐 인원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딴꾼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딴꾼들은 좀 아까 뭐 출신 그런 거 얘기했듯이 상당히 좀 험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막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딴꾼들을 동원해서 그 별감들을 이제 이렇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이 사주했던 포교들하고 가담했던 딴꾼들을 전부 아까 얘기했던 형문, 즉 형장을 치면서 이렇게 신문을 한 뒤에 다 귀양을 보냅니다. 이렇게 뭐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 기관별로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비서실이었던 승정원하고 뭐 어디 뭐 다른 뭐 부서라든가 뭐 무슨 군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건에 대해서 딴꾼과 미끼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포도청에는 업무를 보조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딴꾼과 미끼였다. 그래서 딴꾼은 단순한 뭐 그 자체가 이제 업무 보조 역할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정보원으로 이제 미끼를 이용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딴꾼은 뭐 거지라든가 유민, 절도 전과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이용을 한다든가 세력 다툼에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도청의 이제 불법한 일들을 이제 약간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전가하거나 분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제 미끼는 이제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 신분은 미끼는 아까 보면 좀 다양했습니다. 뭐 지역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지금 통반장 비슷한 동장 비슷한 그런 이제 지역의 임원도 있었고 일반인도 있었고 그래서 신분은 다양한데 중요한 건 이 미끼들에게 대가가 지급이 됐다는 거죠.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근대 이전에 뭐 조선시대라든가 그 시대의 이제 인권을 뭐 오늘날과 이렇게 똑같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건 뭐 사실은 별 의미는 없지만 혹시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 그런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좀 반성할 그런 측면도 한번 역사를 보는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 이상으로 이제 이번 그 포도청을 돕는 사람들 딴꾼과 미끼라는 주제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다양한 사건 재미있는 주제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